바베큐의 신세계가 열린다는 이곳. 최소 이틀 전 예약은 필수. 기다려야 만날 수 있는 오늘의 주인공 등장에 뜨거운 열기에 포토타임이 열렸습니다. 와, 박수 받아요. 그동안 봐왔던 바베큐와는 그 자태부터 다른 개척자의 메뉴. 와. 영화나 만화 속에서나 접할 수 있었던 거대 망치의 실사판. 그 정체가 궁금합니다. 어느 부위일까요? 뭐 드시러 오셨어요? 정강이 바베큐 먹으러 왔어요. 정강이 바베큐요. 정강이? 세상에 없던 맛의 신기원이 열렸으니 이름하여 한우 정강이 바베큐. 한우 앞다리를 통째로 구워냈다는데요. 운동량이 많은 부위인 만큼 즐기기도 쉽지만 개척자의 비법 덕에 바베큐로 탄생했다는데요. 와, 몇 명이서 먹어요? 장조림하고 국거리에 많이 들어가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질길 줄 알았는데 전혀 질기지 않았고 되게 담백하고 되게 쫄깃한 맛이 좀 있었어요. 거기 특유의 그 육향, 그리고 바베큐 향, 그리고 훈연향 이런 게 더 잘 느껴져가지고 맛을 더 잘 살려주는 것 같아요. 진한 육향과 부드러운 육질까지 갖춘 한우 정강이 바베큐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태라고도 불리는 질긴 앞다리살을 바베큐로 탄생시킨 계기가 궁금한데요. 사실 이 부분은 서양에서는 뭐 심심치 않게 구워 먹는 부위예요. 그런 문화를 좀 더 확산하게 되면 축산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좀 더 다양한 부위의 맛과 질감을 느낄 수 있고 지금도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버리질 않으니까. 한우 정강이를 통으로 구하는 것부터가 개척의 시작이었다는데요. 손질도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랍니다. 보이게 굉장히 근맛 중에서도 좀 질긴 근맛? 구워도 먹을 수 없는 질긴 살코기와 근막을 깨끗하게 손질하는 개척자. 손질 후에도 무려 3.5kg에 육박하는 거대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손질은 그저 시작일 뿐인데요. 이어 등장한 대형 스테인리스 주사기. 뭐죠 이건? 한우 정강이에 따끔한 주사를 놓는데요. 개척자의 특제 염지액을 주입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와. 겉간만 하면 굉장히 이렇게 속하고 겉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웬만 하면 내부 염지를 해주는 게 좋아요. 두꺼운 근육이 다발로 이루어진 한우 정강이. 주사기를 활용해서 특제 염지액을 넣어 속까지 골고루 간을 입혀준다네요. 워낙 크니까. 겉면은 향신채로 만든 개척자만의 가루로 양념해줍니다. 이제 필요한 건 개척자가 제작했다는 대형 그릴. 거대한 한우 정강이에 걸맞는 크기를 갖췄습니다. 드디어 훈연에 들어가는 한우 정강이. 두툼한 만큼 오랜 시간 훈연해야 하기 때문에 훈연되는 향까지 신경 썼다는 개척자. 장작부터 다르다는데요. 껍질을 벗기고 법제로 진액을 제거한 참나무 장작만을 사용해서 연기에 불순물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고요? 저 상태로 한 10시간 이상 훈연을 해야 됩니다. 와. 길게 운영하시네요. 기본이 10시간이라는 정강의 훈연 시간. 그렇게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해가 어느덧 졌어요. 밤이 찾아온 개척자의 공간. 그때 접이식 침대를 들고 나오는 에이, 개척자. 설마. 그릴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계속 장작을 보충해줘야 한다고요. 와. 진짜로? 여기- 한우 여기서요? 정강이 바베큐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그릴 앞에서 쪽잠을 청하며 불철주야 훈연에 매달리고 있답니다. 이른 아침 다시 찾은 개척 식당. 비도 오는데요. 와. 궂은 날씨에도 개척자는 꼼짝없이 그릴 앞을 지키고 옷이 있는데요. 그대로예요. 그야말로 시간과의 고독한 사투. 그런데 분무기로 무언가를 뿌리는 개척자. 뭘 뿌리시는 거죠? 어떤 거 뿌리시는 거예요? 레몬 소금물. 레몬과 호수염을 배합한 소금물 30분마다 뿌려줘야 고기 표면이 마르는 것을 방지하면서 은은하게 간을 입힐 수 있다고요. 장작 그렇겠죠? 10시간. 드디어 완성됐나 했는데 뭐가 더 남았어요? 훈연은 한우 정강이 바베큐를 다른 그릴에 옮기는 개척자.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뭐가 다르죠? 1차는 낮은 온도에서 그러니까 훈연 중심으로 이제 끝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훈연이 충분히 먹었잖아요. 쿠킹용이에요. 아직 안 1차 더워. 그릴에서는 낮은 온도로 장작향을 충분히 입혀주고 2차 그릴에서는 100도 이상의 온도로 고기를 익혀준다고요. 2차 그릴도 직접 제작했다는 개척자. 이유가 있다는데요. 기름이나 지방이 직접 불 위로 떨어져서 펴서 다시 연기가 돼서 올라오면 그게 몸에 안 좋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고기 표면에 수분을 공급하면서 그름을 방지한답니다. 촉촉하게. 다시 5시간이 흐르고 2차 훈연까지 완료된 한우 정강이 바베큐. 야, 빛깔이 제법 달라요. 잘 익은 듯한데요. 그런데 다시 숯에 불을 붙이는 개척자. 사장님 아직도 할 일이 남았어요. 네, 지금 이제 마지막 과정인데 숯불에 은은히 이제 풀어지는 작업을 할 거예요. 좀 피곤해 질긴 보이세요. 앞다리 부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선 꼭 거쳐야 하는 마지막 포장이에요. 연육 과정. 이때 젤라틴이 형성되면서 질긴 육질이 극강의 부드러움을 갖추게 된다고요. 1차, 2차, 3차까지 간접 열만을 사용해 장장 24시간 동안 훈연한 한우 정강이 바베큐. 드디어 베일을 벗고 노릇노릇한 자태를 드러내는데요. 남다른 오랜 훈연으로 와. 표면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 짙은 갈색빛을 띠는 정강이 바베큐. 또 타지도 않고. 저지방 고단백 부위의 변신, 와. 깊은 육향의 부드러운 육질, 한우 정강이 바베큐 완성입니다. 와. 작품 같아요. 네. 남들 눈엔 지난해 보일지 몰라도 세상에서 바베큐가 가장 재밌다는 개척자. 직장 생활을 속탄에서 할 기회가 있었어요. 민원들이 아침부터 새벽부터 막 검은 그릴에 불을 붙이고 있는 거죠. 그때 어렵게 수소문해서 어떻게 구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바베큐 시작한 거죠. 30년 전 바베큐를 시작해 지금에 오기까지 쉬운 건 아니었다는데요. 바베큐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려다 보니까 자료가 너무 없었어요. 구글 찾아가면서 뭐 해가면서 이제 독학을 시작을 한 거죠. 아, 네. 퇴직 후 바베큐 불모지였던 한국에서 새로운 문화를 이끌어온 개척자. 그 노하우로 이제는 비선호 부위의 소비까지 활성화하고 있다고요. 진짜 개척을 해버리셨네요. 네. 진한 육향의 한우 정강이 바베큐. 더 맛있게 즐기는 법이 있습니다. 개척자가 매일 아침 매장에서 직접 반죽하고 굽는다는 모닝빵. 육즙 가득한 한우 정강이 한 점에 상큼한 양배추 샐러드를 얹어 수제 버거로 만들어 먹으면 또 다른 별미랍니다. 좀 무늬빵인 줄 알았는데 무늬빵이 아니네요. 버터 향이 안 나다 보니까 고기 향이 더 많이 나서 고기에 더 집중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담백한가 보다. 부드럽고 촉촉하지만 특유의 버터 향이 나지 않는다는 개척자의 모닝빵.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파헤쳐봤습니다. 야, 빵도 구우셨어. 평범해 빵의 보이는데. 향이나 맛이 고기 본연의 맛이나 향을 해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빵을 만들기 시작했죠. 원시적인? 밀가루와 이스트, 소금 등 재료는 생각보다 평범해 보이는데요. 이스트. 뒤이어 등장한 개척자의 비밀 병기. 뭐죠? 이게 라드예요. 라드요? 네. 이 라드는 버터의 기능과 역할은 다 하면서 향과 맛이 버터처럼 그렇게 진하게 안 나죠. 버터 대신 돼지 기름으로 반죽한 뒤 공기는 최소한으로 빼서 씹는 식감을 살려준다고요. 빵의 버터 향이 육향과 훈연향을 해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서 바베큐에 어울리는 모닝빵마저 직접 만드는 개척자. 이제 좀 집에 가시면 안 될까요? 집에 안 가신 것 같은데. 고기부터 빵까지 개척 정신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야, 대단하시네요, 진짜. 세상에 없던 바베큐를 맛본 식객들의 소감은 어떨까요? 기존에 먹었던 한우고기 못지않게 이 사태도 맛있구나 뭐 느꼈고요. 한우의 신세계를 한번 좀 경험한 것 같습니다.
30년간 걸어온 개척의 길. 이제는 그 노하우를 젊은이들에게 전수하고 있다고요? 미국 전역에서 1년에 1000개 정도의 바비큐 대회가 열린대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시작하게 됐죠. 오.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바비큐어로 노력하고 나름대로 성장하는 프로 바비큐어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집인 것 같아요. 바베큐의 침대에 대중화를 있었잖아요. 위해 기존의 틀을 과감히 깬 개척자.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궤도자는 계속됩니다.